나는 나 혼자, 나 자신이기도 하지만 친구, 가족, 동료를 포함하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사회적인 나도 있는 것이죠. 나를 존재하게 하는 관계 속에서의 나를 만나봅시다. 반갑습니다. 셋단자 692강입니다. 오늘은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의 나를 의미하는 나 5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나 5자입니다. 나 5자는 나를 의미하지요. 그리고 우리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가리키는 1인칭 대명사인 것이죠. 이 나 5자는 5호자와 입구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5호자는 숫자 5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입구자는 입을 말하는데 이번 경우는 사람 그 자체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나 5자는 5사람이 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존재하게 하는 우리 편이 5명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왜 하필 5명일까요? 어떤 사회학자가 연구한 논문을 보니까 사람을 가장 안정적으로 있게 하는 관계 속에서의 나는 5명이라고 합니다. 친구가 5명이든 가족이 5명이든 그 5명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면 안정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가장 안정적인 관계가 5명이라는 그런 연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나 혼자, 나 자신은 물론 1명이지만 나를 있게 하는 최소한의 숫자, 가장 적절한 숫자는 5명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나호자는 5사람이 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존재하게 하는 우리 편이 5명이라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4명은 안 되냐, 6명은 너무 많냐 하겠지만 5명이 적절하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오비삼척이 있습니다. 오비삼척은 내 코가 석자란 뜻이죠. 자기 사정이 급하여 남을 돌볼 겨를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등이나 진호라 할 때도 나오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심자인 나오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트 한자입니다. 나오자가 포함된 첫 번째 관련자는 말씀 어자입니다. 말씀 어자는 말씀이지요.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어자는 말씀 언자와 나오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말씀 언자는 말씀이지요. 그 말씀 중에서도 명령이나 지시 같은 첫 번째 말이 말씀 언자입니다. 그리고 나오자는 나를 말하고 우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어자는 나에게 온 말씀이 말씀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 어자가 표현하는 그 말씀은 말씀 언자가 의미하는 그 받은 말씀을 이해한 우리의 말입니다. 어떤 명령이나 지시를 받았을 때 그 지시를 내가 이해하고 있는 그 상황이 말씀 어자인 것이죠. 임금께서 신하에게 말합니다. 그때 임금의 말씀은 말씀 언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하가 들어서 이해하는 그 말이 말씀 어인 것입니다. 최초로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그 말은 말씀 언인 것이고 그 말을 듣고 이해하는 내 머릿속에서 이해하는 그 말이 말씀 어자인 것이죠. 명령이나 지시를 받고 내가 이해하여 그 말을 풀어내는 말, 내 입으로 하는 말이 말씀 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말씀 언자에 대한 나의 말이 말씀 어인 것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어불성설이 있습니다. 어불성설은 아는 말과 듣는 말이 틀리다는 뜻이죠. 말의 이치가 맞지 않음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록이나 어감이랄 때도 말씀 어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록이라는 것이 말씀어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어떤 진리의 말을 내가 풀어내는 그 말이 어록인 것이죠. 두 번째 관련자는 깨달을 오자입니다. 깨달을 오자는 깨닫다는 뜻이 있죠. 깨닫다는 것은 사물의 본질이나 이치를 생각하여 알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깨달을 오자는 마음신변의 나오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마음신변은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오자는 나를 의미하고 우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을 오자는 마음으로 나를 아는 일이 깨달음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는 경지가 깨달음이라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나오자는 나 자신, 나 혼자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의 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역할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깨달음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저 재미있게 살다가 재미있게 가면 그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이 사회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깨달음인 것입니다. 깨달을 오자는 마음으로 나를 아는 일이 깨달음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그 경지가 깨달음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도노점수가 있습니다. 도노점수는 한 번에 깨달음을 얻었다 할지라도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부족함을 닦아 나가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각오나 대오를 할 때도 깨달을 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오자가 포함된 세 번째 관련자는 오동나무 오자입니다. 오동나무 오자는 오동나무를 말하는 것이죠. 이 오동나무 오자는 나무 목자와 나 오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나무 목자는 나무를 의미하는데 나무 중에 진짜 나무는 참나무인 것이죠. 그래서 참나무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자는 나를 의미하고 우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동나무 오자는 나무 중에 나가 오동나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무의 대표, 나무의 모델이 참나무인 것인데 오동나무는 참나무와 우리의 범주 속에 있다는 것이죠. 참나무와 오동나무는 쓰임이나 역할에 있어서 거의 비슷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동나무와 참나무의 그 품종은 다르지만 그 쓰임이나 그 역할이 비슷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나무 중에 모델은 참나무인 것이죠. 참나무처럼 나무에 참자가 들어간 것은 나무의 모델이란 뜻입니다. 나무의 본보기란 뜻이죠. 새 본보기는 참새로 잡고 있습니다. 진실을 의미하는 참이라는 글자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무의 본보기가 되는 이 참나무와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오동나무라는 그런 뜻입니다. 같은 부류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동나무 오자는 나무 중에 나가 오동나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동나무는 참나무와 우리라는 범주 속에 같이 속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오동단각이 있습니다. 오동단각은 오동나무가 뿔을 자른다는 뜻이죠.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5월이나 오추를 할 때도 오동나무 오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5월이나 오추는 가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마을 아자입니다. 마을 아자는 마을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 마을이라는 것은 예전에 쓰던 말인데 벼슬아치들이 모여서 나란히를 처리하는 곳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관공서 같은 것이죠. 이 마을 아자는 단일행자와 나오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단일행자는 다니다는 뜻이 있고 나오자는 나를 의미하고 우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아자는 내가 다니는 곳은 마을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을에서 우리들의 삶의 형태를 정한다는 것이죠. 왕조 사회에서 일반 백성들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관청이었습니다. 관공서였던 것이죠. 거기를 마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통행의 방법이나 내가 살 방법을 정해준다는 것이죠. 내 맘대로 정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마을 하자는 내가 다니는 곳이 마을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을에서 우리의 삶의 형태를 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을은 관공서 같은 것입니다. 벼슬아치들이 나란히를 결정하는 그곳을 마을이라 했던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무존장화문이 있습니다. 무존장화문은 병영에서는 어른도 없다는 뜻입니다. 싸움판에서는 위아래가 없다는 뜻이죠. 어른에게 버릇 없이 함부로 구는 자리를 무존장화문이라 합니다. 그리고 관하나 아전이라 할 때도 마라자가 사용되었습니다. 나오자가 포함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잠깰 오자입니다. 잠깰 오자는 잠을 깨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잠깰 오자는 진면자와 나무조각 장자와 나오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진면자는 집을 의미합니다. 나무조각 장자는 나무조각을 의미하고 절반을 의미합니다. 나무조각은 통나무를 절반으로 자른 것이죠. 그래서 절반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나오자는 나를 의미하고 우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깰 오자는 집에서 나의 절반은 잠을 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집에서 지내는 시간 중에서 절반은 깨어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절반은 자고 있다는 그런 뜻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피곤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하루 종일 비몽사몽 중에 있습니다. 자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뜻이죠. 요즘 현대인들은 그 정도까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는 하루 종일 피곤했던 게 일반 백성들의 삶입니다. 하루 종일 피곤 때문에 비몽사몽 중에 보낸다 할지라도 자기 생계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죠. 기본적으로 물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랬고 또 하나는 전제사유이기 때문에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더 그랬습니다. 잠에서 깰 때도 내 삶이 아니었던 것이고 잠을 자고 있어도 마음껏 잘 수 없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이죠. 잠깰 오자는 집에서 나의 절반은 잠을 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피곤 때문에 하루 종일 비몽사몽으로 보내는 그 상황을 잠깰 오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오매불망이 있습니다. 오매불망은 자나깨나 잊지 못한다는 뜻이죠. 항시 생각하고 있음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거나 오매를 할 때 잠깰 오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셋단자 692강으로서 우리를 의미하는 나 오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